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최근 한국의 기술 발전 때문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생겼다는 속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2012년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3호기와 사업이 각 공개됐습니다. 출고 직후 일주일 넘게 해외 네티즌은 물론이고 외신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제작한 10번째 국가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KF-21은 앞으로 5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이익 창출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는데요. 한국이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왜 갑자기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후회하고 있을까요? 모두가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항공 전력 1위는 천조 원에 가까운 군사비를 지출해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의 공군입니다. 올해 기준 미 공군은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116대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F-22는 꿈의 전투기라고 불리는데요. 얼마나 그 성능이 뛰어난지 수출도 하지 않고 생산 중지까지 해버렸죠. 세계 최고 미국의 항공 우주 산업을 대표하는 3대 기업으로 보잉과 그루먼, 마지막으로 록히드 마틴사가 있는데요. 그런 록히드 마틴이 항공기 생산에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한국이 거둔 놀라운 성과라고 찬사를 보냈죠. KF-21은 미국이 해외에 수출하는 F-35보다 가격이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상당한 수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높게 평가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KF-21이 실제로 선보이게 되면서 한국에서 전투기 개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종지부를 찍게 된 것입니다. 다른 군사 전문 매체들도 앞다투어 KF-21 보람의 시제기에 관해서 긍정적인 기사 인사를 냈는데요. KF-21을 만든 KI가 2030년에는 세계에서 7번째 규모의 항공 우주 산업체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까지 했죠. 외신들이 KF-21을 이토록 환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전투기 개발은 진입 장벽이 보통 높은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은 절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뿐더러 선발주자들이 막대한 개발비를 매출로 회수한 후부터는 가격까지 합리적인 전투기를 양산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개발 자체도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드는데 개발하고 나서는 가격 경쟁력과 영업력까지 갖춰야 하니 일반적인 국가들은 뛰어들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한국이 20년 전자체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대부분의 국가나 군사 전문가들은 고웃음을 쳤습니다. 겨우 훈련기나 경공격기를 만들기 시작한 걸음마 수준의 기술력과 자본으로 뭘 할 게 있겠냐는 것이었죠. 성능이 검증된 전투기를 구입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평가가 가득한 상황인데도 한국 공군은 전투기 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의 F-35의 40대를 7조 4천억 원에 사오는 대신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4대 핵심 기술을 넘겨받기로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F-35A를 수출할 때는 뭐든지 해줄 것 같았던 록히드 마틴사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차일피일 기술 이전을 미루더니 결국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크다며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해버리죠. 막판에 불발돼버린 핵심 기술 이전에 한국은 좌절했습니다. 제대로 된 항의도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록히드 마틴사는 도를 넘는 행동을 거듭합니다. 2011년 3월 한 대당 1,000억 원을 들인 F-35A가 국내에 처음 들어왔는데요. 당시 우리 공군 수뇌부마저 전투기 실물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전량 노출을 이유로 보안을 까다롭게 요구한 거죠. 게다가 가장 고장이 나면 미국에게 하나하나 허락을 받으며 문의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한국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고장이더라도 아예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전투기의 총사업 비중 전투기를 구매하는 금액은 전체의 30%에 불과합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의 전투기는 한 번 구입하면 30에서 40년을 기본으로 사용하는데 전투기 구매 비용의 몇 배가 넘어가는 돈이 유지 보수에 사용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들으면 구매한 사람이 갑이 아닌가 싶으실 텐데요.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수리비나 성량 개선 비용 같은 유지 보수비는 미국이 부르는 대로 내줘야 했고 미국 입맛에 맞지 않는 상황이 조금만 발생해도 고장난 전투기는 수리를 보내놓으면 6개월째 감감무소식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로키드 마틴사의 갑질은 수년째 계속되어 왔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자체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개발까지는 물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만 향후를 몇십 년 후를 생각하면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개발한 표시훈련기를 공군이 사용하면서 과거에 겪었던 부당한 일들이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수리만 몇 개월 기다리며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KAI에 전화하면 며칠이면 해결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을 몇십 년간 겪은 공군의 자체 전투기 개발 의지는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KF-11 보라매가 양산되어 보급 가능한 시점이 되면 전투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사에 수모를 당하거나 미국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필요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설마 한국이 전투기 개발을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한국을 무시하고 깔봤던 로키드 마틴사가 요즘 바짝 긴장해 있는 이유입니다. 더 웃긴 것은 인도네시아의 태도입니다. KF-21은 개발비 8조 6천억을 포함해 총 사업비가 18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건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도 불렸는데요. 인도네시아와 총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었죠. 근데 인도네시아의 사업 분담금 연체는 계속되는 골칫거리였습니다. 특히 KF-X 사업에 부정적인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더욱 난항을 겪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사업에서 철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사업 분담금을 내지 않던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한국 언론에 쏟아지는 KF-X 소식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시제기 동체 조립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기체와 공장 내부 걸기 등에 인도네시아가 명기돼 있지 않다라는 항의를 해온 것이죠. 사업비로 부담하고 있지 않은 주제에 공동개발국가로 인도네시아가 빠져있다고 불만을 토로한 건데요. 개발 성공이 코앞에 다가오자 갑자기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게다가 얼마 전 KF-21 보람의 출고식에도 국방장관이 참석해 얼굴을 내밀었죠. 이날 출고식에는 우리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직 공군 참모총장들이 무려 11명이나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우리 공군이 전투기 개발을 품은 뜨거운 애정이 엿보이는 모습입니다. 전 공군 참모총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셨는데요. 김 전 총장은 6.25 전쟁 때 공군 최초로 백출격을 기록한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우리 국민이 이름을 붙여준 KF-21 보라매는 한국 공군의 상징이죠. 우리 영광을 우리 힘으로 지켜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KF-21 개발 성공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만여 개의 세부 부품의 국산화율이 65% 이상이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만 이미 1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었죠.
본격 양산을 하게 되면 1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기고 5조 9천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F-21개 비상이 시작됐습니다. 내년부터 2016년까지 수천 번의 테스트 비행을 거쳐야 양산에 돌입할 수 있죠.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힘찬 응원과 박수를 보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님들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대구고려제국이었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